지금 리플코인 XRP의 공급 쇼크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XRP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단 말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의 65%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 가격은 단순히 65%만 오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 하락장에도 XRP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XRP를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JP모건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XRP ETF가 승인될 경우 무려 8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건 기존 비트코인 ETF의 유입 규모인 시가총액 대비 6%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런 대형은행의 예측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죠. JP모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프라이빗 XRP 원장 구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금융기관 사이의 대규모 결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XRP의 활용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모건 크릭 캐피털의 CEO인 마크 유스코는 XRP가 CBDC 기반 레이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전략과 연계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에서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전망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은행권의 준비자산으로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점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연결성인데요. CBDC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원화 같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만든다면 그게 바로 CBDC죠. 모건 크릭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XRP가 이런 CBDC 시스템의 기반 레이어, 즉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때 XRP를 다리 화폐로 사용하자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디지털 원화에서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바꿀 때 XRP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XRP의 이런 활용 방안이 이 정책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입니다. 재무 전문가 체드 스테인그레이버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단 0.5%만 XRP에 투자해도 무려 1,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려면 현재 전체 XRP 시장 가치가 1,317억 달러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행들이 1,500억 달러를 XRP에 투자하게 되면 현재 XRP 공급량의 무려 65%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와 같은데요. 물건이 적은데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XR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행들의 XRP 준비자산 채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CBDC 기반 레이어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은행들의 자산 중에 단 0.5%만 투자해도 XRP 시장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XRP 홀더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공포 탐욕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 0.4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이 낮고 탐욕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년 동안 상관계수는 약 0.43이었는데요. 최근 90일 동안은 이 수치가 0.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간의 연관성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도 종목을 사고 팔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즘은 시장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공포지수가 20 이하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탐욕지수가 80 이상인 부분만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상관계수가 0.015로 거의 상관이 없었고요.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3으로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높아지면 80 이상인 구간, 이런 구간 있죠?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이걸 증명하죠. 둘째, 공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20 이하인 구간, 이런 구간이죠.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가격 반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요.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현재 시장 상황에 적용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88,722달러 정도 되죠. 공포 탐욕 지수는 21점,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공포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단지 전술적 후퇴일 뿐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 이후에는 항상 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패닉 심리가 극대화될 때가 강한 반등의 신호라고 언급했죠.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세와 펀더멘털 지표의 강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극단적 공포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겠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월스트리트 대형 기관들이 지원하는 EDX 마켓에서 XRP를 포함한 17종의 암호화폐를 신규 상장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큰 소식인데요. EDX 마켓이라는 곳은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찰스 수업 같은 전통 금융의 거물들이 지원하는 기관 투자자 전용 플랫폼이에요. 이런 곳에서 리플을 상장했다는 건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XRP를 인정했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무려 36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 플랫폼에 XRP가 들어갔다는 건 앞으로 엄청난 기관 자금이 XRP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EDX는 작년에 XRP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마음을 바꾼 건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명확성 제공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플에 대한 위험 평가가 완화된 거죠. 쉽게 말해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으로 흔들렸던 리플의 입지가 이제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중요한 부분은 EDX의 코인 선정 기준입니다. EDX는 아무 코인이나 막 상장하지 않고 거래량과 기관 투자자의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선별합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만 거래했는데 이번에 XRP가 포함된 건 기관 투자 시장에서 리플의 유동성과 신뢰도가 확실히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수많은 코인 중에서 17개만 선택했고 그 중에 리플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큰 성과입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의 인증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DX의 독특한 운영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 거래소와는 달리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 모델을 채택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방식은 SEC의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플랫폼에 들어왔다는 건 미국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코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월가 기관들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에서 리플이 거래된다는 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EDX의 글로벌 확장 계획도 리플에게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오는 2분기에 싱가포르에 선물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깊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XRP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니까요. 리플의 글로벌 유통 채널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전 세계 금융 허브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리플 관련 파생 상품이 거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근 XRP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지만 이번 EDX 상장 소식은 단기 반등을 촉발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기관 채널 확대는 장기적으로 XRP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실제로 AI 예측 모델들은 올해 말 XRP 가격을 최소 5달러에서 최대 2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죠. EDX를 통한 기관 자본 유입은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DX의 XRP 상장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리플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기관 투자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3월 6일 예비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SEC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한 달 후인 4월 16일에는 리플이 반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죠. 원래대로라면 최종 판결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EC 입장 변화를 볼 때 이 소송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는 4월에서 5월경 SEC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SEC 내부 변화가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SEC의 항소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방식 판매의 증권성으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둘째는 기관 판매 벌금 유지로 1심에서 인정된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위심 판결의 법리 오류로 1심의 하위 테스트 해석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이 최근 정치적 변화와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SEC의 강경한 입장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맞서 리플의 대응 전략도 매우 탄탄합니다. 리플은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반박하는데요. 첫째는 XRP의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교환 매체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동등한 지위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SEC의 사전 통지 부족을 지적하면서 규제 기준을 미리 제시하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하죠. 셋째는 2018년 SEC 전 임원 힌만의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는 발언을 인용한 내부 문서를 재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탄탄한 법적 근거가 리플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SEC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정 밖의 변수들도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작년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SEC 위원장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인 FIT21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SEC의 소송 종료 압력이 가해지고 있죠. 시장 측면에서도 EDXM 같은 기관 플랫폼들이 XRP를 잇따라 상장하면서 SEC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이 결합해서 SEC가 4월에서 5월경 소송을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전망은 SEC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상 시나리오로는 SEC 항소 기각이 45%, 부분 인용이 35%, 전면 인용이 20% 정도로 분석됐는데요. 최근 상황으로는 소송 취하 가능성이 60%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SEC 위원장 교체가 임박한 점, 그리고 월가 주요 기관들의 XRP 수용 움직임이 이런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죠. 소송이 취하된다면 XRP 가격은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 간단하게 뛰어넘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리플의 앞날이 이전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